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해외 부동산 관련 뉴스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위험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해외 부동산 포함 안 돼 있는 국내 상장된 우리 국내 부동산 리츠 ETF를 찾는 분들에게는 우리 자산운용 브랜드인데요. 한국 부동산 탑3 플러스 ETF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구독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박땡땡 구독자님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가 1000억이 넘게 모인 이유, 이 영상이 조회수가 한 1000건이 넘었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질문자님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리츠에는 JR 글로벌 리츠와 KB 스타 리츠, 해외 부동산을 담고 있는 리츠들이거든요. 이걸 15% 이상 담고 있는 위험 리츠 ETF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의 기초가 되는 빨강색이 삼성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가 빨강색입니다. 최근 6개월을 좀 보여드렸어요. 6개월간 리츠가 미국 주식은 너무 좋은 와중에도 한 10% 가까이 빠졌죠. 이거에 비근하게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신 ETF들이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리츠 부동산 인프라. 이게 좀 웃기죠.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고요. 얘는 거꾸로 리츠 부동산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유사한 두 개 상품이 삼성과 미래에셋 둘 다 나와 있는데 기준 가격도 비슷합니다. 두 개 상품 모두 공이 한 8에서 9%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미국 리츠는 상황은 좀 좋았습니다. 아직도 플러스긴 하니까요. 하지만 한 12월 이후로는 더 많이 떨어졌다 라는 거고, 그 이유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9월 달에 B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당선까지 됐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리츠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채권 같은 주식으로 분류되니까 좀 할인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리츠는 좀 먼저 맞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리츠 투자하신 분들이 연간 배당을 8에서 9% 주면 뭐하냐, 주가가 9% 10% 빠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할 만한 상황이 또 발생한 거죠. 일단 세 개 상품을 좀 비교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 부동산 탑3에 해외 부동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JR 글로벌 리츠와 KB 스타 리츠는 코덱스의 경우는 8%, 5% 이렇게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는 또 5.9%, KB 스타 리츠가 4.36 들어있는 반면에 한국 부동산 탑3에는 이게 총 10개의 리츠와 인프라 종목만 압축해서 국내 자산으로만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던 위험 자산인 해외 부동산이 안 담긴 리츠는 한국 부동산 탑3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요 홈페이지에 찾아봤어요. 코덱스 이제 한국 부동산 인프라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JR 글로벌 리츠 그리고 KB 스타 리츠가 13.34%나 들어있고요. 1월 3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15%보다는 좀 줄었네요. 타이거의 경우는 10.26%가 들어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둘 다 들어있죠. 자, 코덱스, 그 다음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만 들어있는 한국 부동산 탑3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정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한국 부동산 탑3 플러스의 종목은 이렇습니다. 결론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상위 맥쿼리 인프라부터 캔달스퀘어, 신한알파,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를 일단 압축해서 투자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걱정하시는 위험 자산인 JR 글로벌 리츠와 KB 스타 리츠가 안 담겨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은 대기업들 이름 들어간 삼성이나 SK나 롯데나 한화나 조금 더 이런 스폰서 리츠들이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JR 리츠는 그럼 어떤 해외 자산 담고 있니라고 홈페이지에 쉽게 보일 수 있는데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산들이 이제 브뤼셀 펜타곤이라고 하는 소재지에 있고 투자 금액이나 자세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뉴욕주 맨하탄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것도 다 담겨있고 임차인, 만기 이런 거 써있습니다. 임대료도 써있고. KB 스타 리츠를 살펴보면요, 노스 갤럭시 타워라고 그래서 벨기에 건물 관리청에 들어있는, 얘도 이제 벨기에 물건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유럽 헤드쿼터라고 영국에 있는 물건인데 임차인이 삼성전자 유럽 본사입니다. 이런 경우도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20년간 임차기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성이 유럽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변고가 없어 보입니다. 시티뱅크 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 물건입니다. 이제 우리 경희궁 그 맞은편에 보면 있는 시티은행 빌딩을 보시면 되는데요. 세무라는 50에 있는 빌딩이고 국내 한국 시티은행 임차인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중도해지 옵션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리츠들이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갑자기 임차인이 나갈래요.
뭐 해지 수수료라도 물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25년도 내년도 12월 이후죠. 올해 12월 이후 행사 가능하다고 최대 5개 증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자, 해외 자산들의 불확실성이 특히 더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해외에만 자산이 있다라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환해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죠. 환해지 정상금 미지급금이 속출하면서 해외 부동산 펀드들이 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건 제가 환해지 프리미엄 얘기를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프리미엄을 줘요. 해지를 하게 되면 거의 금리차 수준만큼 2%에 달하는 수준을 낸다는 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유럽의 경우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1.5, 유럽은 제로 금리였어요. 우리나라가 높았잖아요. 해지라면 우리나라가 돈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수익이 추가로 생겼으니까 이때는 환해지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팬데믹, 코로나하고 22년도 금리 상승기를 거치면서 한국은행은 3.5까지 오르긴 했지만 22 유럽은 4.5%까지 금리가 더 높아진 거죠. 역전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 금리 차라고 그러면 연간 1% 가까운 프리미엄을 오히려 더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환해지 정상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받기는커녕 받을 거라고 계산하고 했더니 오히려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무슨 돈으로 줘야 되냐? 펀드에 뭐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럼 일단 펀드에서 배당 나오는 거를 글로 돌린다든가, 뭐 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거다라는 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국 부동산 탑3 플러스 이 세 가지 상품 비교를 해보면 다시 결론입니다. 지적해주신 위험 자산 안 담긴 이 원 한국 부동산 탑3로 대피하시거나 아예 환 노출돼 있는 또는 뭐 환을 해지 걸어놓은 미국 ETF, 그나마 미국이 사정이 좋으니까 미국 부동산 리츠 정도로 대피해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